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 30일 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특히나 컨퍼런스 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HBM4가 완판됐습니다. 솔드 아웃이 됐다 그러고 다음 세대인 HBM4E가 2분기에 출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샘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은 내년이 더 공급 부족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HBM4가 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아직 만들기도 전에 다 팔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삼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이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실적은 역대급인데 시장은 지속 가능한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삼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이익이 좋게 나온 것은 뭔데? 질적인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3조는 HBM 플러스 가격 급등,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늘어난 거지만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인 공급 부족에서 나온 이익이란 얘기죠.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은 또 이렇게 곤두박질을 칠 수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선은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 하고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구조적인 약점이 있겠죠. 삼성만의 문제입니다. 파운드리가 아직까지 수익성이 약하죠. 하반기에 지금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2분기에도 아니고 한 3분기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죠. 시스템 LSI 사업부의 변동성이 크죠. 반면 SK 하이닉스는 거의 HBM만 순수한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파업 리스크죠. 심리적인 변수가 상당히 큽니다. 실제 영향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급 차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수요처에서 공급처에서 빅테크 이런 데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공급 차질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아직은 그런 것은 크게 나오지는 않죠. 그리고 HBM이라든가 여러 반도체들의 납기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만일 제때 물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큰 리스크죠. 결론은 삼성전자는 지금 돈을 많이 벌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SK 하이닉스는 성장 스토리가 명확하다. 그래서 삼성은 실적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다. 이것이 지금 삼성의 리스크란 얘기죠. 한 줄 결론을 보면 HBM 완판, LTA 확산, 장기계 확산. 그래서 메모리 산업은 사이클 산업에서 수주 산업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지금 경기가 뚝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주문을 받아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점점 줄어들겠죠.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의 실적은 역대급입니다. 매출은 133조 원, 영업이익은 57조 원, 반도체는 53.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영업이익의 94%입니다. 자, 이렇게 실적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주 그래픽 하나로 보면 반도체가 DS 부분이죠. 81조 7천억에서 53조 7천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DX 모바일, 이게 작년에는 참 모바일이 그 영업이익이 참 좋았는데 매출은 52조 7천억인데 영업이익은 3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이게 지금 마진이 뚝 떨어진 거죠. 디스플레이도 지금 굉장히 좀 고전하는 편이고 하만도 지금 뭐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이 반도체 회사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가전 같은 경우도 외주를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죠. 여기 나왔네요. 삼성전자는 사실상 반도체 회사가 된 거죠. 그 수익성 레벨을 한번 살펴보면 메모리 영업이익률 74%고 SK 하이닉스가 71.5, 마이크론이 67.6%입니다. 심지어
엔비디아가 65%, TSMC가 58.1%보다 더 높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산업 구조가 아닙니다. 제조업이 아니란 얘기죠.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완전한 공급 부족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의 영업이익률을 좀 계산해 보면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뭐 수익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곱하기 이렇게 되는데 삼성은 뭐 공식적으로 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따로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공개되는 것은 DS 전체, 모바일, 뭐 가전 이렇게 하는데 메모리 영업이익률은 직접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74%라는 말을 지금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매출이 74조 8천억이고 영업이익률이 53조 7천억입니다. 그랬을 때 대충 나눠보면 한 70에서 75%. 그래서 이 74%라는 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략 이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확히 74%는 아니란 얘기죠. 메모리 영업이익률 74%는 공식 수치가 아니라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본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삼성전자의 23년도 1분기, 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래서 1, 2, 3, 4년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63조 7,500에서 133조 9천억이 됐죠. 엄청난 점프를 한 거죠. 영업이익도 지금 뭐 23년도 1분기에는 이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 낸드 플랫이나 이런 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6,400억 밖에 안 났어요. 근데 57조 2천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아주 그냥 삼성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진짜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BM4가 완판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잘 팔린 것은 아닙니다. HBM4가 매출이 과반이 될 것이다. 2분기에는 HBM4E 샘플을 출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이죠. 어깨 최초로 양산 출하한 HBM4는 올해 생산 예정된 물량이 이미 솔드아웃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적 발표를 할 때 수치만 보지 마세요. 컨퍼런스 콜을 항상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삼성전자는 2분기에 HBM4E 샘플을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HBM4의 매출은 3분기부터 전체 HBM 매출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HBM3E도 상당히 공급이 되고 있는데 HBM4가 그 자리를 바톤을 넘어받는다는 얘기죠. 김재준 메모리 사업부의 부사장은 현재 확보된 수요만으로도 27년 수급은 올해보다 더 타이트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에는 공급 부족이 더 타이트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연간 공급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전격적으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LTA가 되면서 메모리 업체들이 파운드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몇몇 글로벌 빅테크하고는 LTA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한 집안에 있는 MX 사업부, 이제 모바일 사업부죠. 이게 이제 그 칩이 가격이 오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낸드라든가 디램이라든가 LPDD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칩플레이션이라 그러죠. 이 가격이 오르면서 이 프리미엄 폰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연간 또는 분기 적자. 작년에는 삼성이 약간 그 반도체가 주춤할 때 MX 사업부에서 그 공간을 좀 채워줬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모바일 사업부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자, 이제 솔드아웃이 됐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누가 쥐고 있느냐? 삼성이 쥐고 있다는, 생산자가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능력이 곧 지배력이 되는 거죠. 삼성의 논리는 캐파는 시장 지배력이다. SK와도 이제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삼성이 이게 잘 되면서 올해 다 완판이 됐죠. 그러면 올해 대략 한 삼성이 HBM에서 3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라 했는데 어쩌면 그것이 40%, 50%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미 미래까지
뭐 내년 뭐 이런 메모리는 뭐 내년 아니면 그 후까지도 벌써 팔렸다는 얘기죠. 26년에 공급 부족이 27년은 더 부족하고 지금 상태는 아직 생산도 안 한 물량까지 다 팔아 제꼈다는 얘기죠. 이게 작년에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삼성이 정상화되면서 삼성한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됩니다. 제가 계속 들은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었죠.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 증설하면서 다시 폭락하는 이 사이클이 반복됐거든요. 근데 현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징 첫 번째는 장기 계약 LTA가 있는 거예요. 3에서 5년 물량을 선점하고 일부 이미 계약이 완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그냥 너무 폭락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 것이고 LTA를 하면서 상당 부분 가격까지도 고정을 시켰다 그럽니다. 그 의미는 수요가 확정된 상태에서 생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과 같은 그런 메모리 반도체 폭락은 있을 수 없다. 일부 지금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폭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증가 속도가 제한이에요. 클린룸, 장비, 수율, 단기간에 증설이 불가능해요. 지금 삼성은 평택 캠퍼스에 P4, P5를 하고 있고 조만간 P6가 시작이 되고 뭐 SK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한들 그렇게 빠른 시간에 할 수 는 없다는 얘기죠.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HBM, 서버, DRAM, SSD가 동시에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메모리 반도체가 한 품목이 아니라 전체 메모리가 부족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덕 달팽이의 결론은 메모리는 지금 찍어내면 팔리는 산업이 아닙니다.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주문이 없으면 못 만드는 산업, 주문이 없으면 반도체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파운드리화, 파운드리는 주문이 없으면 생산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김병언 NH투자증권 투자전략총괄 이사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삼성이 영업이익 100조 원을 이제 분기별 얘기를 하면 100조 원 돌파하는 시기가 내년 2분기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2분기 실적하고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경우에는 연내 영업이익을 분기별로 1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하게 아직 몇 주 전이죠.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의 구조가 바뀌고 있죠. HBM, 서버 DRAM, 서버 SSD 공통점은 전부 다 AA 데이터 센터용이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HBM, 서버 DRAM, 서버 SSD 이런데 제품이 이런데 반도체 가격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HBM 로드붐, HBM4는 이미 완판됐죠. 모든 기술력 다 검증이 끝납니다. HBM4 7세대죠. 2분기 샘플 포인트는 세대 교차가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HBM4에서 지금 판매가 되면서 수익이 이제 막 잡히기 시작하는데 벌써 다음 세대 HBM4E가 나오고 있는 거죠. 턴키의 이제 턴키 전략 수직 계열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이걸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회사는 유일한 회사는 삼성입니다. 원시 디램, 사나노 파운드리, HBM 적층 패키징, 삼성전자만 할 수 있는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아주 성숙화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빅테크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삼성이 강하냐? 공급 부족이죠. 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ASP 판가가 급등했죠. D램은 90%, 낸드도 80%. 이게 영업이익의 70%를 만드는 핵심이 된 거죠. 이유는 제품 믹스, 제품을 여러 종류를 섞어 하는 거예요. 모바일에서 서버 중심. 같은 디램이라도 서버용이 훨씬 비싸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냐? 그거는 아니죠. 삼성전자 노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 이제 파업을 하면 뭐 최대 한 30조 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푼
그린 그런 그건 얘기했습니다. 뭐 노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적인 삼성전자를 압박하는 수단은 아닌가 이렇게 했고, 지금 이재용 회장님 집 근처에도 지금 이렇게 노조에서 천막을 해놓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 손실이 얼마냐? 1조 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한 10조 원 정도 줄어들고 타격을 받는 것은 1754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빨리 해소가 돼야 되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산업부 장관도 삼성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노조 파업은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 동안 파업이 예고가 됐습니다. 생산이 한 18%가 감소한다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DX 사업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 이익이 급감해서 혹시 올해 분기별 아니면 하반기에 적자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구조적 리스크 앞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공급이 늘어난다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있지만 LTA 장기 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폭락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순철 재무채권자 CFO가 얘기를 하기를 파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첨단 조직과 대응 체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100% 발생하지는 않겠죠.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거겠죠. 뭐 이렇게 해서 노사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달팽이 관점에서 오늘 그 컨퍼런스 콜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메모리 산업은 반파운드리화, 하여튼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가 파운드리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 상당 부분이 파운드리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이클이 약화되죠. LTA 장기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가격 변동이 줄어들죠. 고객 이제 구조 변화죠. 스마트폰에서 이제 빅테크로 넘어가고 있죠. 생산 구조도 달라지죠. 재고 생산, 삼성이 이걸 참 잘했었는데 이제는 주문 생산으로 넘어가면서 삼성의 그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매출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현재 삼성의 핵심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HBM 완판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호황이 아닙니다. 메모리는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닙니다. 파운드리화 되고 있죠. 빅테크가 3에서 5년치 물량을 먼저 사버리는 시대입니다. 삼성은 메모리를 파는 게 아니라 생산 슬롯, 다시 말해서 지금 삼성이 하반기에 가동을 앞두고 있는 피포의 페이지 4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물량 전체를 아도치겠다, 이런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한 줄입니다. HBM 완판이 되었습니다. LTA가 확산됩니다. 메모리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산업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삼성의 영업이익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